판매하러 오셨는가 보죠? 네, 여기 경매가 좀 나와서 물건 좀 보러 왔어요. 여기 아까 보니 1층에서 사업하시는 것 같은데, 그죠? 아니야. 우리가 주인이고요. 제가 2018년도 5월 10일부터 요 받아가지고 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상준입니다. 자, 오늘은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매력적인 근린주택이 경매로 나와 있습니다. 현 경매 물건은 토지 평수 약 81평이며 건축 면적은 무려 238평이나 보유하고 있죠. 층수는 총 5층짜리 근린주택 경매 물건이며 1층 근생 2개 호실, 그 외 5층까지 총 13개의 다가구 호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 입지는 초, 중, 고가 근접되어 있으며 근생시설 또한 혼재되어 있어 주거 환경은 양원편에 속합니다. 토지 평수 및 우량한 건축 면적, 거기다가 인프라까지 상당히 매력적인 물건이 현재 경매 진행 중에 있죠.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매가 진행되는 최저가입니다. 최초 감정가 15억대를 시작하여 현재 3회 유찰까지 진행되어 감정가 대비 반값인 7억 4,800만원부터 경매가 진행 중에 있죠. 주변 시세 또한 약 50% 정도가 저렴한 상태이며 낙찰후 전세 구성 시 투자금은 전액 회수되며 오히려 플러스 P가 형성되는 매력적인 물건입니다. 자, 그럼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장 옥션을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현 경매 물건은 수원시 장안구에 소재해 있으며 매각 물건은 근린주택입니다. 토지 면적 81평이며 건물 면적은 238평으로 토지 및 건물을 일괄적으로 매각합니다. 감정가 15억부터 출발하여 현재 3회차 유찰되어 최저가 7억 4,800만원부터 시작하는 반값 경매 물건이죠. 현재 토지의 용도 지역은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서 건폐율 60%, 용적률 250%를 적용받습니다. 현재 경매 물건은 토지 평수 81평에 건물 면적 238평으로 용적률을 최대한 꽉꽉 채워서 잘 신축된 건축물입니다. 건물의 현황은 1층 사무소 2개 호실, 2층은 주택 2가구, 3층부터 4층은 주택 각 4가구씩 있으며 마지막으로 5층은 주택 3가구로 구성된 총 5층짜리 근린주택 경매 물건입니다. 제시외 건물로는 사무소 및 옥탑 11평이 나와 있지만 전부 매각에 포함되어 있기에 경매 낙찰에 있어 별도의 지장을 주진 않습니다. 자, 그럼 현 경매 물건의 낙찰 후 별도 인수되는 사항이 있는지 권리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 현황상 주택 임차권 설정 3개가 우선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설정된 2018년 근저당이 말소기준 권리에 적용되죠. 즉 2018년도에 설정된 근저당 이후의 모든 권리는 소멸하며 말소기준 권리 위로 설정된 선순위 임차권 3명은 낙찰자가 미배당 보증금이 있다면 전액 인수하게 되죠. 하지만 현재 설정된 선순위 임차권자 3명 모두 현 최저가 대비 소액으로 보증금이 설정되어 있기에 낙찰 후 배당에 있어 인수되는 사항은 미비합니다. 즉 사용수익화에 있어서 큰 지장을 주진 않습니다. 자, 그럼 경매 물건지 주변으로 인프라 및 다가구 시세를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지 주변으로는 초, 중, 고가 근접되어 있으며 근생시설 또한 혼재되어 있어 주거 환경은 양원편에 속합니다. 또한 경수대로 약 6차선 대도로에서 80m 안에 근접되어 있어 접근성 또한 상당히 우량한 편에 속하죠. 그 외 공원, 주민센터, 대형마트 등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어 지속적인 수요층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경매 물건지 주변 다가구 일반 시세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물건지 주변으로 다가구 일반 매매 시세는 평당 2,200만원으로 나온 매물이 있습니다. 그 외 구축 및 일부 수리가 필요한 다가구의 매물은 평당 1,600만원 선으로 나온 매물도 있죠. 우리 경매 물건은 2003년도에 사용 승인되어 일부 수리 및 보수 작업이 필요하니 최소 평당 1,500만원 선으로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현 경매 물건의 최저가는 7억 4,800만원이며 토지의 면적은 81평입니다. 건물의 가치는 우선 제외하고 토지 면적을 평당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최저가 7억 5천 나누기 토지 면적 81평을 해주면 평당 925만원입니다. 그럼 주변의 일반 다가구 시세는 최소 평당 1,500만원이니 우리 경매 물건은 평당 500만원 정도는 저렴한 상태입니다.
즉 현재 최저가를 기준으로 본다면 주변 시세 대비 약 4억 정도가 저렴하며 낙찰 즉시 안전마진을 통해 수익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경기도 수원에 소재한 반값 근린주택 경매물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총 요약해보면 물건지 주변으로 초, 중, 고 학군이 근접되어 있으며 공원, 홈플러스, 주민센터 등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습니다. 또한 물건지 주변 다가구 및 근린주택의 시세는 평당 최소 1,500만원이지만 현 경매 물건은 930만원대로 평당 최소 500만원은 저렴합니다. 81평으로 환산하면 약 4억 정도의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매력적인 부동산이죠. 하지만 해당 물건에는 약 2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현 경매 물건의 2층이 현황상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건축물 대장상에는 2층의 용도가 사무소로 되어 있지만 현재 사용은 주택 2가구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추후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면 매년 2회 정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선택권은 2가지로 나뉘게 되죠. 자, 첫 번째는 2층의 용도를 지금처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구분벽을 허물고 사무소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해당 과정은 양성화를 만드는 비용을 포함하여 수익률을 선정하셔야 합니다. 현재 물건에서는 양성화 부분에 소요되는 비용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수익률 부분에서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행강제금 범위가 임대 수입보다 미비하다면 양성화보다는 현 상태를 운영하며 수익화를 만드는 과정이죠. 자, 이 부분은 물건지에 소재한 관할구청에 개별적으로 문의하여 매년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범위를 체크 후 보다 안전하게 입찰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문제점 두 번째는 약 1억 원 상당의 유치권이 현 경매 물건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로부터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유치권을 신청하여 성립될 수 없다는 유치권 배제 신청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100% 유치권이 허위라고 단정 지으시면 안됩니다. 현장에서 실제 점유를 통해 유치권 행사를 진행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제가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유치권자가 점유를 하고 있는지 직접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수원시 장안구에 소재한 근린주택 반값 경매 물건지로 지금 바로 출발해 보시죠. 자, 드디어 물건지에 도착했습니다. 자, 일로 와보세요. 일로 와보시면 저기 바로 앞에 6차선 대로변이 있습니다. 경수대로라고 해서 6차선 대로변으로 진입하는 초입에 바로 물건지가 현재 소재에 있습니다. 물건지 주변으로 초중고가 근접되어 있어서 물건지의 인프라는 보다 양호한 편에 속합니다. 자, 뒤에 보이시는 건물이 우리 경매 물건의 목적지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 위치도 양호한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현 건물의 사용 승인일이 2003년이며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가까이 되어 일부 노후도를 예상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컨디션은 양호해 보입니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며 외벽 마감은 점토 벽돌 붙임으로 마감 처리되었습니다. 약간 올드한 면이 있어 제 개인적인 취향과는 맞지는 않네요. 자, 현재 이용 상태는 1층 사무소 2개 호실을 사용하며 2층 또한 사무실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2가구 주택으로 사용 중에 있죠. 그 외 3층과 4층은 각각 4가구로 배치되어 있으며 5층은 3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5층짜리 건물이며 룸게스는 근생 포함 총 15개 호실로 구분되어 있는 전형적인 수익형 부동산의 모습을 띠고 있죠. 송죽동 주변에 원룸 내지 투룸의 전세 시세는 약 7천만원 정도를 하고 있으면서 월세 시세는 약 500에 4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간략하게 수익률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성된 15개의 룸을 전체 전세로 세팅한다면 7천만원씩 약 10억원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최저가 7억 4,800만원의 투자 비용을 전액 회수하고도 약 2억원 이상의 추가 시드머니를 확보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풀핏 투자로 인해 투자금 없이 추후 지가 상승에 대한 기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전체 호실을 월세로 구성한다면 15개 호실 40만원씩 매월 600만원의 임대 수익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일부 공실료를 감안하더라도 월 500만원 이상의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게 되죠. 수익률로 따져보면 현 최저가 대비 9%의 수익률을 만들 수 있는 매력적인 경매물건입니다. 하지만 해당 경매물건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자, 첫 번째는 2층의 용도가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가 사무소로 되어 있지만 현재 2개의 호실로 주택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행강제금 범위를 확인하신 다음에 현 상태로 운영할지 혹은 양성화 과정을 거쳐서 수익화를 만들어낼지를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양성화 과정은 그리 어렵지 않으며 단 룸 개수가 일부 축소되기 때문에 수익률은 다소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 경매물건의 최저가는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대세에는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치권 신청이 1억 원 정도가 걸려있는 경매물건이었습니다. 근데 해당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은 약 20년 정도가 지나 있기 때문에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켜 줄 만한 공사는 현재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외 경매물건에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점유라는 것을 행사해야 하지만 현재 물건에서 보니까 간접 점유, 현수막이나 팜플렛을 설치해서 유치권을 행사한다거나 그 외 유치권자가 직접 상주하면서 해당 목적물을 사용 수익화를 제한하는 행위를 보진 못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으며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통상 경매에서 물건을 진행할 때는 유치권자가 연락이 와서 이 부분에서 내가 공사를 했으니까 이 정도의 비용을 받게 도와주세요. 유치권을 신청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의가 오게 되면 진위 여부를 따지지 않고, 즉 공사를 했던 이력이 있는지 혹은 입금 내역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따지지 않고 전체 다 유치권을 받아주기 때문에 낙찰자가 해당 유치권의 진성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유치권 성립은 전혀 적용되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건물 안에서 현수막 설치와 간접 점유와 직접 점유를 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물건지로 진입하면서 보다 꼼꼼하게 조사를 하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해 보시죠. 자, 해당 건물이고요. 주차장을 1층을 다 날려서 필로티를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사이드 부분에 토지 여유 공간을 둬서 이렇게 기역자로 안에 주차장을 확보해 놨습니다. 이렇게 쇠사슬도 걸어놨죠. 생각보다 와보니까 토지가 굉장히 커요. 81평의 건축물도 238평이라 굉장히 큽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일부 1층을 주택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필로티로 구성을 하고 주차의 확보에 대해 편의성을 좀 더 제공한 다음에 승강기를 둬서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도모하여 수익률을 좀 더 극대화하는 작업을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해당 건축물은 현재 승강기가 없어요. 승강기도 없고 주차장도 따로 확보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2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건폐율 60%, 용적률 250%를 적용받습니다. 우리가 250%를 적용한다면 해당 건축물에서 건축을 할 수 있는 행위 자체가 약 200평 정도가 되지만 현재 건축물은 238평으로 용적률을 꽉꽉 채워서 잘 지어놓은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지의 모양 또한 가장형 토지를 가지고 있어서 신축하기에 있어 베스트적인 토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너 잡고 있죠. 코너 잡고 있는 토지라 희소성 또한 월등한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건물의 외관이 벽돌 마감 처리라 굉장히 올드한 느낌이 있죠. 제가 좋아하는 디자인은 아닙니다. 건물을 낙찰받고 나서 일부 리모델링을 통해 1층에 커피숍이나 편의점을 임차해서 해당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작업도 충분히 가능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앞에 보시면 피자집도 있어요. 피자집도 있고요. 이렇게 돌아오다 보니까 근생 건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요층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자리이니까 추후에 가치는 보다 높아질 거로 예상되긴 합니다. 입문자로 오셨는가 보죠? 네, 여기 경매가 좀 나와서 물건 좀 보러 왔어요. 여기 아까 보니 1층에서 사업하시는 것 같은데, 그죠? 아니야. 우리가 주인이고요. 제가 2018년도 5월 10월부터 요 받아가지고 경매 입찰해서 받으신 거예요? 오늘 이제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많이 들어갔는데 그럼 이제 건물 소유자분이 되시는 거예요? 뭐 묻고 싶은 거 좀 모르겠어요. 자, 물건 좀 올라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시죠.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분리수거할 수 있게 분리를 잘 해놨고요. 여기 보시면 이런 게 써 있어요. 지금 입주민들이 관리비를 안 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리 대행하는 업체에서 죄송하지만 관리비를 내줘라. 만약에 주지 않는다면 상수도를 단수하겠다라는 얘기를 보여주긴 합니다.
자,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불이 다 켜져 있죠. 여기 보면 무슨 파이프 같은 게 있죠. 제가 봤을 땐 임의로 그냥 박아 놓으신 거예요, 이거를. 왜냐하면 누수가 있으니까 페인트랑 누수 공사 하기가 부담스러우시니까 일부 아크릴을 대서 이 밑으로 빠질 수 있게끔 작업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혐오스럽네요. 굉장히 혐오스럽습니다. 작업이 꼭 필요한 용도로 보여지고요. 자, 계단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올라가도 상태는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타일 마감이나 뭐 운 흔적들이나 깨짐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일부 뭐 조금만 소리를 보면 될 것 같아. 여긴 타일이 좀 떴네요. 타일이 좀 뜨긴 했는데. 자, 2층 여기 근생이죠. 근데 주거로 쓰고 있어요. 2개 호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48평 정도가 되거든요. 각 호실별로 한 20평씩은 배치가 되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 정도 평수면 승강기를 좀 놔도 괜찮을 텐데 승강기가 없는 게 조금 아쉽네요. 자, 여기 위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위에 보시면 색깔 다른 거 보이시죠? 저기 누수가 발생돼서 일부 페인트 도색을 다시 한 걸로 보여집니다. 이 정도 보였으면 중간중간에 계속 했을 거예요. 보니까 여기는 3층. 3층은 4가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와, 이거 되게 아기자기해 보이죠? 번호키. 굉장히 아기자기해 보입니다. 이런 데는 공실일 거예요. 번호키가 안 바뀌었잖아요, 그죠? 기존에 이게 옵션 사항의 분양 상태 때 만들어진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체 임차가 구성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상태는 나쁘지 않습니다. 청소도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관리는 일정 부분 진행되고 있다 라고 보여지네요. 자, 한번 더 올라가보자. 여기 타일 깨졌네요, 그죠? 다 수리 보수 해야 되는데. 자, 여기 위에도 페인트 색깔 다르죠? 누수 공사 했다는 겁니다. 자, 올라가 보시죠. 여기는 4층 401호, 402호, 403호, 404호 4개 호실 각 10평씩 배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공실이죠. 번호키 분양 당시에 그 번호키로 지금 현재 되어 있고요. 여기도요. 그래서 임대차를 일부 다시 구성해야 될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여기도 도색을 다시 했어요. 색상이 다르죠? 힘들죠? 항상 임장은 고난의 연속이다. 승강기가 있으면 좋았을련만. 하지만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면서 층별로 다 컨디션을 확인하는 것도 일부 중요하니까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최대한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올라보세요. 501, 502, 503 이렇게 바뀌어져 있어야지 임차 구성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여기는 수도 계량기를 한번 열었네요. 요즘 날씨가 추우니까 동파 때문에 일부 점검을 했던 이력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옥상도 한번 올라가 보죠. 자, 여기 보시면 문이 2개예요, 그죠? 살짝 문이 열려 있는데 여기는 옥상으로 진입하는 문으로 보이고요. 여기는 옥탑에 한 5평 정도 되는 제시외 건물이 있어요. 아마 창고로 쓰고 있을 텐데 열려져 있나 한번 볼게요. 열려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옥탑이죠. 이 부분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창고로 쓰시는 것 같아요. 일부 짐들이나 뭐 이렇게 좀 갖다 놓은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경매 입찰에 큰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우선 이 부분은 참고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닫아 놓고요. 자, 옥상 한번 가볼게요. 방송에서 잘 되어 있는지. 위성지도 네이버 뷰로 봤을 때 단면도로 봤을 때 잘 칠해져 있었거든요. 지금도 잘 칠해져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상태 좋죠. 들어와 보세요. 상태 좋죠. 방송공사 얼마 한지 안 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플라스틱 밑에 대고 밑에다가 대고 위에다가 화단 같은 거 갖다 놨죠. 이게 돼야 됩니다. 안 되면은 이 화분 밑으로 물이 새서 밑에 방수까지도 침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대고 경작행위를 진행하시죠. 혹은 뭘 심던가. 근데 뭘 이렇게 많이 심었던 것 같지 않아요. 다 시들었어요. 그리고 장독대도 많이 보이죠.
뭘 이렇게 또 담그셨을까? 그죠? 고추장, 된장 이런 건가요? 방송 공사 잘 돼 있죠? 상태 좋습니다. 상태 좋고요. 자, 여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게 건축물 이거예요. 옥탑 이거. 이게 지금 5평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매각에는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주지 않으니까 지장 없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쪽에서 보면 아까 전에 봤던 경수대로 여기 6차선 도로 바로 보이고요. 진입성이 굉장히 우월합니다. 수월해요. 그래서 바로 들어올 수가 있어서 가시성 또한 훌륭한 편으로 보여집니다. 추후에 이거를 매입해서 외관만 조금 리모델링을 해서 임대를 구성한다면 충분히 사용 수익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옆에 건물 이거 보이세요? 자, 측면 단면도는 수정을 안 했어요. 리모델링 안 했어요. 근데 전면부만 수정해 놨죠. 저렇게 벽돌 마감으로, 타일 마감으로. 그리고 그 밑에 커피숍 있죠. 1차에 커피숍을 뒀습니다. 요 정도만 인테리어를 좀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임대차 구성은 좀 더 우월하게 맞춰지고 1층에도 커피숍이나 편의점이나 뭐 그 외 마트나 다양하게 구성이 가능해요. 그래서 아직 발굴되지 않는 보석과도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입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제보다 이 입지가 훨씬 더 좋습니다. 이 건물의 위치가 좋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우량한 편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근린주택 경매물건을 현장까지 방문해서 전체적으로 생동감 있게 전달드렸습니다. 아까 올라오다가 저희가 한 분을 만났어요. 어르신분을 만났는데 어르신분이 이 건물의 소유주라고 합니다. 이 건물의 소유주라고 해요. 그래서 이 소유자분이 얘기를 주셨어요. 건물은 다 좋다, 컨디션도 좋고 한데 내가 경제적인 자금이 여유롭지 못해서 사용 수익화를 못해 경매로 나가게 됐다. 그러니 입찰을 좀 잘 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컴퓨터에선, 자리에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임장을 통해 베일이 벗기듯이 하나씩 하나씩 발굴되는 점이 있으니까 꼭 부동산 경매를 입찰한다고 할 때는 필수적으로 2-3번 이상은 임장 활동을 통해 보다 안전한 경매 투자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주변 다가구 및 근린주택 대비 평당 500만 원 이상 저렴하게 매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세를 구성한다면 풀피 투자까지 가능한 부동산으로 보여지죠. 그 외 월세 구성 시 월세 수익에 대한 수익률은 약 9%까지 구성이 가능해지면서 내가 일하지 않아도 현금 흐름을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는 매력적인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단 해당 건축물은 용적률을 꽉꽉 채워서 잘 신축되어 있기 때문에 신축보단 리모델링을 통해 가치 상승을 노려보는 것이 좋을 걸로 보여지죠. 그리고 또 문제점이 하나 있었는데 유치권이 있었죠. 근데 저희 외관상에서 볼 때와 내부에서 볼 때 유치권에 대한 간접 점유, 직접 점유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러면 유치권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즉 1억 원의 유치권은 허위다, 유치권이 형성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단 2층에 건축물 내장상에 사무소로 되어 있는데 현재 주거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저희가 구청에다 물어보질 못했어요. 왜? 건축물 대장상에 위반 건축물로 현재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전화해서 물어보면 어떻게 되겠죠?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이 점은 감안해서 입찰가를 선정하는데 주의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해당 최저가, 지금 현재 7억 4,800, 약 7억 5천만 원 가격에 토지 81평에 원룸 15개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매력적인 건물이죠. 자, 오늘 경매 물건을 보시면서 부동산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나 혹은 향후 가치 상승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대장TV 시청자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부자의 그릇은 어떻게 되시나요? 현재 담겨져 있는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급급한 나머지 현실에만 안주하고 살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 오늘과 다르지 않은 내일이 기다릴 뿐입니다. 조금은 두렵고 무섭더라도 내 그릇에 물을 조금 비우고 새로운 돈 버는 기술력을 넣는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채워진 그릇은 훗날에 내가 가진 그릇보다 약 3배 이상이 커진 그릇을 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내일 혹은 내일 모레
한 달 뒤에는 더욱 시작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하루빨리 내 돈도 일할 수 있는 소액 경매 투자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과 끝에 제가 항상 든든한 지원군이 되면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보다 양질의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